자, 우리 다음 플라톤의 국가 계속 공부해보자. 이번에는 죄수동굴 죄수동굴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왜 어리석어지는지,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보자. 우리가 왜 어리석어지는지 생각해보자. 제시문 3, 마찬가지로 제시문 3과 4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면 된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받는지 아는지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네. 다시 제자한테 얘기하고 있다네. 어떤 죄수들이 땅의 동굴에 갇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깊은 동굴에서 뒤쪽을 향한 입구가 나 있지. 동굴이지. 바깥에 해가 떠 있고 동굴 깊숙이 죄수들이 갇혀 있다. 죄수들은 어릴 때부터 손과 발과 목을 묶인 채, 목도 딱 묶여 있어서 앞만 볼 수 있는 거야.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앞만 볼 수 있었고 머리를 돌릴 수도 없었지. 한쪽에는 불이 피워져 있고 그 앞에는 길이 나 있어 사람들이나 물건들이 그 길을 따라 움직이고 그 죄수들은 그 그림자만 볼 수 있는 구조이지. 때때로 죄수들을 놀리거나 위협하기 위해 막 인형들을 이용해 공연도 하기도 하고,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인형을 놓고 그 위에 인형을 보여주는 무대와 같은 그런 놀이도 막 하고 그랬어.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지. 그렇군요. 마치 꼭두각시 인형극을 보는 셈이군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라콘이란 소크라테스의 제자야. 그리고 다시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모든 종류의 기구, 인형 또는 동물들을 잡아서 운반한다고 상상해 보게. 그때 사람들은 시끄럽게 소리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자들도 있겠지. 죄수들은 그림자와 소리만 듣고 있는 한국이네. 그렇지? 그것은 이상한 동굴, 무서운 인형국, 기묘한 죄수 이야기군요. 사실은 그 죄수들은,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지? 사실은 그 죄수들은 우리 자신과 비슷한 처지네. 즉, 그 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 자신이든 그 옆 사람이든 그들 앞에 있는 동굴벽에 빛으로 투영된 그림자 이외의 다른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니요. 다른 것을 볼 수 없었겠죠. 일생 동안 머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면요. 자, 우리는 이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왔고, 그림자만 보면서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결국 어리석어지는 거지. 잘못 알고 있어서 우리는 어리석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죄수동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도 동일하다는 얘기지. 자, 운송되는 물건들은 어떻겠나? 그것도 다르지 않겠지?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들이 서로 대화할 수는 있다면 그들이 실제로 보는 것, 즉 그림자가 사물의 진짜 모습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나? 그치? 어리석은 주장이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 이 갇힌 곳에서 죄수들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낼 때마다 동굴벽을 지나가는 것들의 그림자가 그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아니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 죄수들이 진실로 인정하는 것은 사문의 그림자 위에 다른 것은 없는 셈이 되겠지? 죄수들은 진실을 그림자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을 속박해서 해방하고 어리석음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어리석음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야. 어리석음을 치료하는 방법. 아마도 그것은 어떤 변화, 어떤 강제에 의해 상황이 바뀌면 가능할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어느 한 구속자가 풀려났으며 갑자기 일어나 목을 돌리고 또 걷다가 밝은 쪽을 보도록 명령받았다고 치세. 그러나 밝은 곳에서 처음에 눈은 빛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림자만 보았던 진짜 실물을 보려고 해도 잘 볼 수 없겠지. 너무 밝아서 어두운 곳만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겠지. 그래서 실제 실물을 잘 볼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실물 세계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잘못된 허상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부터는 현실에 더 가깝고 가장 실제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지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제수에게 대답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과정의 것을.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말할까? 그는 밝은 빛의 괴로움으로 진리에 대한 괴로움이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괴로움으로 진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가 과거에 본 동굴의 것이 그림자가 지금 보고 있는 실물 진짜 모습보다 더 진실하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브라코는 말했다. 자, 여기까지가 재심은 가. 재심은 가. 우리가 어리석게 되는 이유와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재심은 4. 재심은 4. 또 공부해보자. 재심은 3과 4에 대한 답은 뒤에 있다. 자, 재심은 3과 4의 제목을 정하고 요약하시오. 각 200자. 죄수동굴의 이야기를 적용하여 어리석음의 기원과 어리석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알겠지? 자, 재심은 3 정리해봐. 5분 정도로 정리해보자. 재심은 3. 우선 재심은 3 정리한다. 5분 안에. 자, 여기야. 제목을 정하고 200자로 요약한다. 자, 5분 안에 해봐. 비디오를 스톱시키고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재심은 3을 정리한다. 자, 다 된 사람은 재심은 4로 넘어갔다. 재심은 4. 그리고 그가 직접 빛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눈이 너무 아파 오히려 되돌아가서 과거의 자신이 잘 볼 수 있었던 그림자지 사물의 그림자 쪽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림자 쪽이 현재의 실물보다 더 선명해 보인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선생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하루아침에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도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도노적 깨달음인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도노적 깨달음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자, 어떻든 그 도노, 갑작스러운 깨달음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선생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계속 공부해야 돼. 그렇지?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것에서 벗어나려면 계속 공부해야지 끊임없이 놀고만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는 없는 거야. 더군다나 누군가가 죄수 입구 쪽 거친 통로를 통해 햇빛으로 억지로 끌어내요. 햇빛이 비치는 곳까지 데리고 나오면 그는 죄수는 괴로워할 것이고
막상 햇빛이 비치는 곳에 와서도 눈이 감당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없을 것 아닌가. 네, 갑자기 밝은 것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밝은 것, 진실이지 갑자기 진실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밝은 것에 있는 사물을 보고 싶다면 그곳의 조건에 익숙해져야 하겠군. 네, 진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야 한다는 얘기야. 아무도 햇빛에 의한 그림자는 처음에는 가장 쉽게 볼 수 있겠지. 그림자부터 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물속에 비치는 사람이나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걸세. 이처럼 천천히 단계를 거쳐 이게 중요하다.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어느 하루 아침에 자기가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야. 천천히 단계를 거쳐 그 다음에야 실제로 밝은 것, 진리를 보게 될 것이네. 이 과정을 통해 조금씩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자체를 볼 수 있으며, 물론 그 경우에도 낮에 뜨는 햇빛이나 태양이나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이나 별빛을 보는 것이 처음에는 더 편할 걸세.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밝은 태양을 보려면 물에 비친 그림자부터 보면서 차츰 태양이 있는 곳을 직접 보고 느끼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볼 수 있게 됐을 걸세. 언젠가는 천천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태양의 원리에 대하여 사계절이 변하고 계절이 바뀌고 태양이 그 빛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하 동굴의 모든 것의 원인을 깨닫고 깊이 숙고하게 될 것이에요. 물론 모든 과정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는 지금 자신이 알게 된 진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지낸 죄수 친구들, 그들이 실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정말 다행이지? 그림자만 믿고 살았던 시기, 그런 세상을,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 처음에 같이 살았던 동굴의 친구들을 생각하면 아마도 그는 아직 동굴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지 않을까? 그치? 불교로 치면 대승 불교가 되겠지, 대승. 물론 그럴 겁니다. 당시에도 그들 사이에 명예나 긍지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니 죄수들 사이에도 지나가는 물건을 최대한 많이 관찰하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처지거나 함께 가는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에게 특별한 명예를 남겼다며. 그 거짓말 속에서도, 어리석음 속에서도 나름대로 또 명예로운 사람, 뛰어난 사람, 어리석음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도 그들은 사물의 비정상적인 모습에서도 명예를 여전히 탐내고 있을 것이며. 되게 우습지, 그렇지? 사물의 비정상적 모습에서 명예를 탐내고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들 가운데서 명예로운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겠지. 만일 지금 밝은 진실을 알게 된 자가 어두운 동굴로 돌아간다면 이 거짓 명예를 얻으려 할 것인가? 호메로스의 심정으로, 일리아드 오데세이 저자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호메로스의 심정으로 동굴의 그들과 친구가 되기보다는 비록 종이 되거나 아무리 가난해지더라도 그가 원하는 바대로 진실 속에 사는 것이 동굴 속에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사는 것처럼,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혹한지에 상관없이 동굴 밖 지상에서 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은, 진실을 발견한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지. 그림자를 보고 어떻게 살겠어? 그게 진실이라고.
또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하네. 만일 그와 같은 사람이 다시 동굴로 내려가서 이전과 같은 장소에 다시 묵히면 어떻게 될까? 태양이 비치는 곳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 그의 눈은 어두움으로 가득하지 않겠는가? 우리 극장에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지. 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위의 실체 그림자의 문제로 돌아가서 그가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 식별하고 항상 동굴 속에 있던 동굴 사람들과 경쟁이라도 한다면 특히 눈이 보통 상태로 되기 이전의 침침한 상태며 밝은 곳에 있다가 들어가서 그곳 어둠에 익숙해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그는 죄수 친구들의 웃음을 사지 않겠는가? 오히려 놀림을 받을 거야. 결국 그는 지상으로 올라가서 진실을 발견해서 자신의 눈을 망가뜨리고 왔다는 소문이 날 것이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생각하기에도 나쁜 일로 취급될 것이네. 만약 누군가가 죄수 그들을 해방시키고 진실을 알려주려고 지상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힘으로 그들에 저항하고 오히려 싫은 거야. 진리를 발견하기 싫은 거야. 한번 어리석음에 아주 물들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얘기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야. 사춘기 때 약간 반항심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지. 그들에게 저항하고 극단적으로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할 것을 그렇지 않겠나? 분명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라콘 소크라테스의 제자지 그라톤은 아니다. 자, 여기까지가 죄수동굴 이야기다. 그러면 문제 두 번째 제시문 4의 제목을 정하고 요약하시오. 200자로 5분 10분 안에 해보자. 심사 요약 제목을 정하고 여기다 제목을 쓰고 바로 200자로 정리한다. 여기까지. 자, 다한 사람은 문제 4번 죄수동굴 이야기를 인용해서 어리석음의 기원, 이유와 어리석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오. 알겠지? 왜 우리가 어리석어지는지 죄수동굴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인용하면서 쓰는 거야. 어리석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써봐. 자, 알겠지? 자, 제시문 4까지 하고 문제 4번이다. 문제 4번. 4번은 또 10분 정도 걸쳐서 저반을 작성한다. 자, 다 작성됐지?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죄수동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봤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올바름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